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오는 2027년 창립 120주년에 앞서 선결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속 교회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총회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7번째 사연에선 소아 뇌전증을 앓고 있는 고은이와 믿음 가운데 헌신을 다하는 엄마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제58차 웨슬리언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부산시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감사 예배와 부산의 비전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춘 반환 문화 공작소가 온라인 콘서트 회복을 열고 신천지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교단의 기본 정신이 되는 성결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끌 1등 선결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제도와 행정을 혁신하고 정체성을 살리는 등 중장기적 정책을 모색했습니다. 정상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16년차 총회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주요 과제와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은 위드예수 다시 성결복음이란 표어 아래 18일부터 이틀간 목회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핵심 과제로 다룬 건 선결교단의 정체성 확립이었습니다. 발제자들은 교단의 정체성을 표현할 기준점이 부족하다며 선결복음의 신학적 정립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선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잘 소화해서 대사회적 사역으로 풀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신학학술제, 먼저 신학적 정립, 두 번째는요 목회 세미나. 신학적인 이해를 목회자들이 공감하고 실천으로 나누는 구도로 교단 차원의 중장기적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단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엘림교회 오주영 목사는 교단이 지속 가능한 한국교회를 위한 해법으로 강소기업 육성법을 차용한 강소형 교회 만들기를 추진했지만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10년 동안 지속해와 교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 지원책만큼이나 정책적으로 지속해 왔는가라는 부분들을 교단 차원에서 장단기적인 그런 계획과 합의가 있고 그다음에 각 총회 차원에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해 주면서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 건 지방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 선결은 오는 2027년 선결교회 창립 120주년을 향해 다음 세대와 북한 선교, 교단 통합 등 8가지 중점 과제를 점검하고 1등 선결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교단 측은 이번 총회 정책 포럼에서 다양한 제안을 들어볼 수 있었다며 교회와 목회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렴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 삶의 희망을 잃지않은 이웃들을 소개하는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이 매회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방송되고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에선 희소 난치병인 소아 뇌전증을 앓고 있는 고은이와 믿음 가운데 헌신을 다하는 엄마의 사연이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7번째 사연은 희소 난치병으로 알려진 소아 뇌전증을 앓고 있는 고은이와 그런 딸에게 헌신을 다하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소아 뇌전증은 전신이나 신체 일부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고은이는 생후 100일 때부터 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엔 자해까지 심해져 온몸에는 상처로 가득합니다. 늘 얼굴과 육신은 지쳐가고 영혼까지조차 하나님한테 길을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요? 저하고 고은이가 이런 것들만 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많이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 힘들었고. 고은이가 태어나기도 전 떠나버린 아빠의 빈자리까지 대신해 고은이 엄마는 오늘도 믿음 가운데 헌신을 다합니다. 가사 도우미와 폐지를 주어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회 권사이기도 한 고은이 엄마는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고은이가 홀로 서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나중에 더 잘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자녀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너를 통해서 어떠한 누군가 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는 그런 목적으로 너의 삶이 쓰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의 그 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할 것 같고 말해줘야지 그렇게 혼자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사랑은 강물처럼은 19일 밤 10시 10분 구TV 채널을 통해 첫 방송됩니다. 이후 재방송 시간은 구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TV는 고난과 역경 속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들이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사랑은 강물처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제58차 웨슬리안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열고 참가자들과 함께 존 웨슬리의 신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협의회 양기성 사무총장은 협의회 역사를 소개하면서 감리와 성결, 기아성, 구세군 등 웨슬리안 6개 교단은 한 형제라며 6개 교단이 하나가 돼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선교대회에는 황덕형 서울신학대학교 총장과 김상식 성결대학교 총장이 자리해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제59차 웨슬리안 선교대회는 오는 9월 18일 경기도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19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부산시 관계자를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재선 취임 감사 예배도 겸해서 진행됐습니다. 부기총 직전회장 김모는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과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사를 전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부산을 섬기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교계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선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부산시장과 2030 엑스포 개최 등 부산 3대 비전을 위한 기도, 남북 평화통일, 세계 평화와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춘반환 문화공작소가 17일 온라인 콘서트 회복을 열고 청춘반환 소송과 사기 포교 처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지원센터 대표와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의 정책자문위원 박향미 목사가 이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선 박 목사를 비롯해 CCM 가수 동임과 신천지 피해자들이 참여했고 박 목사의 CCM 앨범 회복도 소개됐습니다. 공작소 측은 앞으로 순회 공연을 통해 수록곡을 선보이며 신천지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3,5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 검사 감소 영향으로 2만 명대로 떨어졌던 전날보다 47,283명 급증하면서 2.8배로 급증한 겁니다. 이달 초 이후 일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 4월 27일 7만 명대 이후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높이뛰기 종목 우상혁 선수가 한국 육상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상혁은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5를 넘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메달은 2m 37을 성공한 카타르의 바심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 선수 중 실외 경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2011년 대구대회 20km 경보에서 동메달을 땄던 김현섭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찾아 20여 분간 면담했습니다.
박 장관과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박 장관은 도쿄 자민당 당사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조문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우조선 하청 노조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답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건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했다가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입는 피해가 막중할 것이란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에서 마약을 생산해 국내로 3년 넘게 밀반입해온 한 남성이 지난 17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돼 19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베트남과 약 3년간 국제 공조를 이어온 성과입니다.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진 박모 씨, 탈북자 출신 마약 공급 총책 최모 씨와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꼽히는 김 씨는 박 씨와 최 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동남아 마약 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꼽히던 인물입니다. 김 씨를 통해 국내에 유통된 마약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시가 7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브라질 아마존 숲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초당 18그루꼴의 나무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질 마피비오마스 프로젝트는 연례 보고서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브라질에서 총 16,557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파괴된 산림의 60% 가까이는 아마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 파괴된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은 3,987제곱킬로미터로 연구소가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였습니다. 유럽 곳곳이 며칠간 이어지는 불볕더위와 꺼지지 않는 산불로 연일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프랑스 서쪽 지방에서는 한낮 기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영국에서는 기온이 조만간 40도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뜨거운 날씨 때문에 선로가 뒤틀릴 위험 등을 이유로 열차 속도를 줄이거나 운행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는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산불까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최대 7.6m 높이의 대형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말 그대로 집채만한 파도가 치며 2층짜리 콘도 꼭대기를 뛰어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국토천연자원부는 현지 시간 18일 오하우 섬에서 7.62m 높이의 파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도는 하와이 남부 해안에서 관측된 것 중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대형 파도는 허리케인 다비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블루 엔젤스에서 창단 76년 만에 첫 여성 조종사가 선발됐습니다. 주인공은 아만다 리 중위로 버지니아 비치 해군기지 106 전투기 중대 블루 엔젤스 팀에 배속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창설된 이 고개 비행단은 각종 에어쇼와 국가 행사 등의 초근접 군집 비행과 화려한 고개를 선보이며 글래디에이터란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리 중위는 올가을 정식으로 고개 비행단원이 되고 훈련을 거쳐 내년 초 첫 고개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유가가 급격히 치솟으며 전국적으로 기름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름을 넣을 때 주유기를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조작하는 겁니다. 또 기름 도둑들은 기름을 싸게 사기 위해 주유기를 관리하는 원격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갤런 약 3.8리터당 4.53달러로 지난달 5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1도, 대전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 30도, 제주도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잠시 후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은 이웃들을 소개하는 부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이 방송됩니다.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기적을 써내려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